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ren장수의 우사기입니다.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림은 매우 독특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린 듣보잡 그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게임 일러스트만 봐도 혹시 이거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림 아니야? 하고 만화 좀 봤다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그림 스타일이 독특하면서 독보적인 이유, 또 평범했던 그가 일본 만화의 신이라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만화가의 꿈을 가졌거나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만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도 데뷔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그가 만화를 그리게 된 것일까요? 토리야마는 1955년 4월 5일 나고야 출신으로 집이 가난해 밥을 못 먹는 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배도 많이 고프고 당연히 원하는 장난감도 사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토리야마가 존경하는 만화가는 테즈카 오사무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는 아톰에 등장한 로봇을 매일 그리기도 했고 디즈니의 101마리의 개도 열심히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미술대회나 캠페인 포스터 등으로 여러 번 입상한 것을 보면 그림 실력은 상당했던 것 같아요. 토리야마는 아이치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의 디자인과에 있었고 만화연구 동호회의 회장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화연구 동호회에서 만화는 그리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보통 만화 연구 동호회라고 하면 만화 그리고 만화 이벤트 참여하고 그럴 것 같은데 토리야마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걸까요? 정말 이론적인 만화 연구? 아니면 연애지? 사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작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리야마가 어릴 때는 분명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열중했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영화나 드라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만화를 접하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그가 사는 지역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디자인 일을 하려고 했지만 레터링 작업이 메인이 되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토리야마는 조금씩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각도 많았지만 본인은 별로 신경 안 썼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회에서의 지각은 인간 실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성적인 성격의 그였기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지각을 통해 알리고 자르려면 잘라라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는 1977년 1월에 2년 반 정도 다닌 디자인 회사를 관두게 됩니다. 잘린 게 절대 아니고 그의 결단으로 관뒀다고 해요. 가끔 토리야마가 회사를 관둔 이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2년 반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이 시간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10년 넘은 연재 스케줄만 봐도 토리야마가 부지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이유 중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관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퇴직 후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부족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찻집에서 주간 소년 매거진의 신인상 작품 모집 기사를 보게 됩니다. 1978년에 소년 매거진을 검색해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78년도에 창간 천호라니 진짜 일본 살면서도 느끼지만 일본은 만화의 나라 같아요. 신인상 상금이 50만엔이란 것을 알고 23세의 그는 처음으로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만화를 그려본 적도 없고 만화를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만화가나 해볼까? 하고 말이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급하게 그렸기 때문에 결국 마감일까지 만화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토리야마가 다음에 발견한 것이 주간 소년점프 신인상인 영점프상이었고 여기서 그의 첫 작품인 아와와 월드를 투고하게 됩니다. 이때 토리야마가 투고한 만화는 개그 만화였어요. 그 이유는 개그 만화의 경우 스토리 만화와 같은 금액의 상금을 받지만 제출해야 하는 페이지 분량은 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해도 개그 만화에 자신이 있어서겠죠. 닥터 슬럼프와 같은 작품만 봐도 그의 개그 센스 80년대에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쉽지만 이때 투고한 작품은 상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린 수수께끼 레인 잭이란 만화는 주간 소년점프 편집자인 토리시마가 여러 각도로 그린다던가 한 컷 한 컷 정성스럽게 그린 토리야마의 그림을 높게 평가해 지금의 수준은 엉망이지만 열심히 하면 뭔가 될지도 모르겠어. 더 그려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전설의 편집자 토리시마의 등장이죠. 토리야마와 쭉 함께하며 지금의 토리야마를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화뿐만이 아니라 게임, 드래곤 퀘스트 일러스트의 그림도 토리야마가 직접 일을 받아 그린 게 아니라 뒤에서 토리시마가 많은 힘을 써줬다고 합니다. 토리야마는 1977년부터 3년 동안 토리시마의 지적을 받으며 대략 1년에 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리야마의 첫 히트작 닥터 슬럼프가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원더 아일랜드, 원더 아일랜드 2 등 단편을 연재하며 토리시마 밑에서 수행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토리야마보다 3살 정도 많은 토리시마는 그렇게 형처럼 스승처럼 토리야마와 지냈다고 합니다. 토리야마와 토리시마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닥터 슬럼프 연재 때도 형, 악역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토리야마의 고민에 이렇게 토리시마는 대답했다고 해요. 그냥 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려! 그리고 토리야마가 만든 닥터 슬럼프의 악역이 이거예요. 토리시마의 얼굴을 베이스로 만든 캐릭터, 거기에 이 캐릭터의 이름도 토리시마를 거꾸로 읽은 마시리토. 둘의 사이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 캐릭터를 보고 토리시마도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토리시마는 토리야마 이외에도 정말 여러 인재를 발굴한 천재 편집자예요. 원래 만화는 관심이 1도 없던 문학을 하겠다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에게는 예술적인 재능이 전혀 없다고 빨리 알아채고 자신이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하는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만화 편집자나 해볼까? 하고 소년점프에 입사해 미친듯이 만화를 읽으며 분석했다고 해요. 칸은 어떻게 나누고 대사는 어떻게 넣어야 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연구를 한 것이죠. 진짜 어느 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만화나 그릴까 하는 사람과 만화 편집자나 해볼까 하는 두 천재가 만나서 일본 만화의 역사를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닥터 슬럼프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토리야마와 토리시마 둘 다 겨우 20대라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닥터 슬럼프를 연재하면서 토리야마는 더 짜낼 아이디어가 없다며 토리시마에게 연재를 종료하고 싶다 물어보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리시마의 별명이 응 안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응 안대로 거절당합니다. 토리야마는 미치겠다고 제발 그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토리시마가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 조건은 3개월 후에 신작을 시작한다면 닥터 슬럼프를 끝내도 좋다고 말이죠. 그렇게 1984년 8월에 닥터 슬럼프 연재를 종료하게 되고 같은 해 11월에 드래곤볼 연재가 시작됩니다. 드래곤볼의 시작은 서유기에 이러저러한 요소를 붙이고 또 자신이 예전에 그렸던 만화를 베이스로 손오공과 부루마의 모험을 그렸는데 인기가 없어서 토리시마는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넣어 본격 격투 만화처럼 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닥터 슬럼프와 같은 개그 만화에서 이야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방영된 TV 시리즈의 평균 시청률은 20% 정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드래곤볼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만 토리야마의 성격이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원고까지 모두 검토를 해야 했고 또 스케치도 그려서 애니메이션 팀에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연재를 이어갈 수는 있었지만 역시 무리라고 생각해 1995년도에 드래곤볼 연재를 종료하기로 합니다.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램덩크 정도는 아니어도 좀 급하게 끝낸 감은 있었죠. 그리고 연재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드래곤 퀘스트예요. 1986년도에 1탄이 발매가 되었는데 토리야마 아키라는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릭터와 몬스터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2탄부터는 1탄을 해봐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요. 거기다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어 드래곤볼 스토리 전개에까지 영향이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드래곤 퀘스트 디자인을 할 줄 몰랐다고 예전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도 하고 계시죠. 몬스터를 토리야마가 막 그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흐름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드래곤 퀘스트 팀에서 토리야마에게 이런 슬라임을 그려달라고 했고 토리야마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림을 새롭게 그려준 거죠. 슬라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주면 토리야마가 이렇게 고쳐주고 있는 거죠. 토리야마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토리야마는 드래곤볼 연재가 끝나서 이젠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세상은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드래곤볼에서 자유가 될 무렵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닥터 슬럼프 애니메이션 제작이 결정되어 이번에는 원화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샌드랜드, 네코마이, 은하페트롤, 자코 등 단편 연재 만화 작업도 계속해왔고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15년간 만화를 연재하며 원고를 아슬아슬하게 제출했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펑크를 낸 적도 없고 말이죠. 드래곤볼 설정은 작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프 만화는 특히 그래요. 네임이라는 것을 먼저 그리고 편집자가 오케이 해야지만 정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 방식입니다. 편집자가 납득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편집자와 상담하며 스토리를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가 설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건 토리시마 설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토리야마도 몇 개의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드래곤볼 인기 절정이라 생각했던 피콜로 대마왕 이후 손오공을 성장시키고 싶은 토리야마의 의견을 토리시마는 반대한 적이 있었어요. 이미 드래곤볼은 개그 모험 만화가 아닌 액션 만화가 되어버렸고 토리시마 입장에서는 이제야 만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 굳이 주인공에게 이런 큰 변화를 주면서 모험을 하냐는 것이죠. 점프에서는 큰 회의가 있었고 이번에는 토리야마의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토리야마는 윗분들의 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 이미 자신의 그림에 먹칠까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유명한 토리야마의 고집은 연애 이야기입니다. 토리야마는 여가 시간에 프라모델이나 자동차 등의 시간을 보낸 덕후였습니다. 연애에 1도 관심이 없던 토리야마는 지역 만화가 모임에서 만난 순정 만화가인 미카미 나치와 친분을 쌓다가 198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터 슬럼프를 그릴 때 토리시마의 집요한 요구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애 이야기를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토리야마는 너무나 불만이었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80년대 90년대는 연애물은 빠질 수 없는 만화의 요소일 정도였기 때문에 만화를 읽지 않았던 토리야마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고 연애 자체에 관심도 없었던 토리야마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고요. 잠깐만, 뽀뽀도 안 해보고 아기가 생겼다는 손오공의 이야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결국 드래곤볼에서는 토리시마도 토리야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손오공과 치치, 부루마와 베지터, 크리린과 시파로 등 드래곤볼에서는 페이지를 넘기면 결혼한 상태가 되어버릴 정도로 연애 이야기를 모두 다 스킵해 버렸죠. 이게 당시에는 토리시마 거라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정말 신기한 게 연애 이야기를 스킵하는 것은 요즘 만화의 트렌드라는 거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선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요. 만약에 이번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토리야마의 가족 이야기, 작업 환경 이야기 등 추가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토리야마가 토리시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토리야마 아키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토리야마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며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드래곤볼 슈퍼 스토리 작가가 되신다면 이란 주제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6,000명 정도의 분들이 답해주셨어요. 응답해주신 24%의 분들이 슈퍼보다 100배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답해주셨고요. 58%의 분들은 전황 이야기라든지 벨붕 설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4%의 분들은 드래곤볼 슈퍼 정도의 스토리는 나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슈퍼의 스토리나 설정 자체는 원작보다 복잡하고 깊다 생각합니다. 만화 스토리가 엄청난 게 아니라면 결국 만화가가 그림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나가냐는 건데 전성기 때의 토리야마와 전성기 때의 토리시마가 돌아오지 않는 한 지금은 누가 그린다고 해도 원작을 능가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슈퍼는 슈퍼로 즐기시는 건 어떨까 댓글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합니다.